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제4편으로서 저와 함께할 주제는 사기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사회 현실이 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주요 원인인 금융기관의 이기적인 업무 처리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 책임이 대부분인가요? 사기 피해자가 잘 몰라서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사기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사회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각 은행에 따라서 또 같은 은행이라도 소속된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사례 방지 요령과 보이스피싱 관련 지식 수준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과 응대 잘못으로 피해 회복을 더 곤란하게 만들거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수준 이하로 대응하는 은행이 많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피해 신고한 시점에서는 이미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빈 털터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 결정은 피해자가 했으므로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피해자를 보호해주거나 걱정해주기는커녕 한심하다는 눈초리를 보내는 사회 현실이 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좌를 사기 계좌로 이용당했으니 명의인도 피해자 아닌가요? 계좌가 사기 이용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실제로도 악용된 사례가 다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 이체만 해주면 일정 금액을 준다는 사기꾼들의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스스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기꾼에게 제공하는 등 공범으로 함께 추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기꾼들은 취업의 어려움을 알고 구직 중인 청년층에 접근해서 사기를 치거나 공범으로 함께 전락하도록 유인한다는 것이지요. 계좌 명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면 스스로 자신의 계좌에 대하여 책임 있는 보호망을 설치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취약한 금융방지 시스템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두 번째로 입금 계좌에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점검, 검증,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과 보험 사기에 대비한 보험 가입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있나요? 먼저 금융소비자원이 발표한 우리은행의 사례입니다. 2019년 4월 A주부가 휴대폰 앱을 악용한 사기로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당해서 은행 3곳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고 여러 번 안내했습니다. 결국 A주부의 피해금 회복이 더욱 악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은행의 과도한 고객 보호로
피해금 회복이 악화되었다는 사례입니다. 2019년 1월 B 주부가 휴대폰 앱을 악용한 사기로 2개 은행에서 사기 피해를 당해 2개 은행 각 계좌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국민은행에서 고객 보호를 이유로 지급 정지와 해제를 뒤풀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이 정상 거래라는 이유 등으로 계좌 지급 정지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금융감독원으로 그대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피해자의 피해금 회복보다도 자기 은행의 고객 관리로 이윤 추구가 더 중요하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은행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지급저지 신청을 하면 접수 시점으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잔액을 서면으로 알려주어 회복 가능 금액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이 있는 반면에 잔액을 알려주지 않아서 약 일주일 후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접수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계좌 잔액을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매년 급증하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 처리 현실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을 하시거나 힘을 실어 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